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언론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토크쇼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정준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최욱 씨. 네, 반갑습니다. 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입니다. 그리고 안톤 숄츠 기자 지난 한 주 쉬었는데 쉰 건 아니고 일하고 쉬는 게 오셨죠? 아니었어요. 네, 안톤 숄츠 ARD 독일 방송국 기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두 분을 또 모셨습니다. 먼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탐사보도 전문 매체 뉴스타파의 한상진 기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상진입니다. 네. 민주언론시민연합 어떤 일을 하는 시민단체인가요? 네. 언론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언론 감시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언론 정책도 생산해내는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아무래도 언론 모니터 역할을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뵙고 싶었어요. 왜요? 우리 방송이 나가고 나서 아주 심하게 우리 방송을 비판하셨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심하게 비판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제이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사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야말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문발차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먼저 그냥 이제 시작하고 보자. 저지르고 보자. 네, 그래서 약간 파일럿처럼 그냥 일단 띄워버린 것이어가지고, 처음에 좀 부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정리된 리포트를 해준 다음에, 그 리포트를 보면서 토론을 좀 하는 수준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정 어린 비판이라는 애정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지켜볼 겁니다. 네. 재밌겠는데요, 오늘 방송. 네. 뉴스타파,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참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선전을. 선전을 하면 저는 인터넷 독립언론이고요, 말 그대로. 탐사보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매체고 어떤 엄혹했던 시기에 뜻있는 언론인들이 모여서 만든 매체입니다. 뉴스타파는 공격하실 거 없어요? 뉴스타파는 제 이미지에는 그래도 착한 사람들로 기억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따뜻하게 대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네. 나는 나쁜 사람. 신문사에 계시다가 네, 저는 동아일보에 근무하다가 뉴스타파에 합류했습니다. 전혀 후회가 없으신가요? 일도 후회가 없습니다. 네,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주제는 장충기 문자 속의 삼성과 언론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중에 드러난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의 문자가 아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놀라신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권력과 삼성과 언론의 유착관계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올해 4월에 뉴스타파가 정기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등장하는 장충기 문자 수백 건을 추가로 또 폭로를 했습니다. 여러 보도들이 좀 있긴 했는데요. 당시 공개되지 않은 문자들을 토대로 또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보도를 한 이후에 여러 제보가 또 추가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만 가지고는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었던 것들을 좀 채워주는 제보가 많았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4월, 5월에 공개하지 못했던 문자,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 공개는 했지만 그 문자들의 맥락을 좀 읽어줘야 되는 그 당시 상황, 그 문자가 오고 갔던 상황과 삼성과의 우리 사회가 맺었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치밀하게 분석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럼 뉴스타파가 취재한 내용 VCR로 잠시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전격적으로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2015년 여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발표됐다. 표면상으로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을 내세웠지만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나섰다는 의심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삼성물산의 소액주주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은 삼성이 제일모직의 자산을 부풀려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합병 비율을 정했다고 비판했다. 대부분의 보수 언론과 경제신문은 외국계 투기자본의 행태를 비판하는 식으로 삼성을 도왔다. 엘리엇을 비판하는 동시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압박 전술이었다. 이런 보도는 과연 어떤 배경에서 쏟아졌을까? 2015년 7월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 부회장이 장충기 사장에게 보낸 문자에는 그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들어있다. 엘리엇 사안과 관련해 저희가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6월 초 처음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언론과 기획기사 등을 통해 저희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다음 주 보도자료 배포와 기획기사 동아를 출발로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 요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승철 대상. 2015년 7월 8일부터 이틀간 연속 보도된 동아일보의 기사. 이틀간 모두 8건의 삼성 관련 기사가 실렸다. 국민연금이 삼성을 돕는 것이 국익을 위한 일이라는 주장이었다. 전경련 이승철 전 부회장이 문자 메시지에서 얘기한 바로 그 기사로 추정되는 내용이었다. 비슷한 시기 동아일보의 발행과 편집 등을 총괄하는 핵심 간부는 장충기 사장에게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축하하는 문자를 보냈다. 뉴스타파는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게 기사를 보도한 경위를 물었다. 그러나 기자들은 하나같이 답변을 거부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저 노코멘트 할 거 없다고. 어쨌든 문자 메시지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니 진짜 처음 해봐요? 예? 노코멘트라고 노코멘트라고 하는데 자꾸 지리스를 보냈다고 전화를 하시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노코멘트. 뉴스타파는 전경련에도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네, 뉴스타파가 취재한 다큐멘터리 내용 중 일부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마지막 부분에 먼저 질문 드릴게요. 그 네. 노코멘트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당신들이 쓴 기사가 어떤 배경과 맥락에서 나오게 된 기사인지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요. 그 화를 내고 이제 그 노코멘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기자는 회사에다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했고요. 근데 동아일보에서는 정식 답변을 해오질 않았고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문자에 썼던 것 같은 전경련과 동아일보가 일종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만든 기사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 강력한 심정이 들 수밖에 없었죠. 이런 스토리 처음 들어봤을 때 되게 충격적인 느낌 좀 있었는데요. 사실 저한테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 특히 처음에 한국 오는 사람들 많이 이거는 그냥 Republic of Korea보다 오히려 Republic of 삼성 아닌가요? 어디 봐도 그냥 삼성 로고만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회사가 이렇게 파워가 많은데, 근데 언론까지는 지금 영향 이렇게 줄 수 있는지, 정말 이거는 그냥 회사보다 독재주의가
같은 느낌 좀 받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는 민원연은 이제 그 신문 모니터를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중점을 둘 수 있는 것은 삼성 본인이 이것을 한 것이 아니고 정경련을 통해서 이런 요청이 들어왔다라는 게 사실 그것이 새롭지 그거 말고 동아일보가 저런 기사를 썼다? 삼성 관련된 우호적인 기사를 썼다? 이것은 정말 일상다반사인 일이어서요. 신기하지도 않아요. 이게 그 전문 용어로요. 독화술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네. 사실은 자기가 얘기하는 건데 이제 여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이제 그런 기법인데 여기 보시면 잘 보면 보도자료 배포와 기획기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 또 달리 봐야 됩니다. 이제 보도자료 배포는 되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PR 활동의 이제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또는 써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해주면 뉴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상대적으로 그게 덜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기획기사라는 건 실제로는 그 신문사나 언론사에 어떤 시각이 들어가 있고 독자적인 취재가 들어가 있어서 뭔가를 의미 있게 일반적인 단순 보도 이상의 것을 전달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기획하는 과정이 이미 홍보 단계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상황을 좀 돌이켜볼 필요가 좀 있는데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삼성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상속 문제와 관련돼서 거의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갑자기 이제 그 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들어오고 일부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소액 주주들이 이제 반발을 하기 시작하니까 전 언론이 공이 이 삼성 편을 드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해요. 진보고 보수고 할 거가 없었어요. 뭐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그렇고 이승철 씨의 문자를 보면 사실은 두 대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이 문자의 상당 부분에 보면 이 헤지펀드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경영권 방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기획기사를 쓰도록 했고 이미 집행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국민정금을 이제 압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아를 출발로 기획기사를 쓰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도 2015년 그 기사 쏟아졌을 때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국가대항 스포츠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엇은 미국, 삼성은 한국. 그래서 제 마음은 애국심. 우리 한국이 지면 안 되지. 그런 애국심이 발동하는 걸 저도 기억이 아주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자님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보도를 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화가 나야 되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화가 안 나. 네, 내용을 알아야 분노하는데 분노 다음에 여론이 조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야 화가 나는데 좀 쉽게 이 경제 뉴스는 좀 그렇게 좀 보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것도 사실은 수법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기사, 특히 이런 기사를 정말 쉽게 써서 국민들이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네. 알게 해줘야 되는데 정보를 그냥 전문 용어만 해서 그냥 툭 전달해버려요. 맞아요. 굉장히 어렵게. 그러면은 보긴 봤는데 뭘 봤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문제는 이중적인데요. 내용은 어렵고 용어도 어려운데 감정적인 건 쉬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국부유출론이라든가 민족자본 대 해외자본이라고 하는 건 감각적으로 받아들여지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국내 자본 대 해외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감각적으로 오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먹힐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때 지금 말씀하시는 많은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는 충격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승철 정경련 전 부회장의 그 장충기 사장에게 보낸 그 문자 자체는 이미 전에 공개가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4월 19일에 이미 그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특검이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잘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있죠. 얼마나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보도가 주류 언론에서 거의 안 됐어요. 제가 보면은 한겨레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기사 하나를 그냥 냈고요. 그리고 미디어 오늘이라는 언론 비평지에서 관련 보도를 비교적 상세하게 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박영수 특검팀 그러니까 특검팀에서 문지석 파견 검사가 어떤 발언을 했냐면요. 저는 이 발언이 정말 너무나 많이 기억에 남거든요. 삼성이 직접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여론 조성을 한 것이 아니고 정경련을 통해서 속칭 쿠션 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당구를 안 해서. 한마디로 삼성이 자신들의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수처럼 자기네들이 막 뛰는 것이 아니고 외곽의 모든 조직들을 이용하여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그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에게 기레기라고 하면서 삼성으로부터 돈 받았지 이렇게 말하는데 단순히 기자가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정말 아주 고수의 작전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식의 기획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 광고나 협찬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굳이 삼성이라면 삼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라면 굳이 기자들이 혹은 언론사가 광고나 협찬을 받지 않아도 기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삼성이라는 기업이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힘과 영향 그리고 삼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뭐 막연한 뭐 기대감 같은 거요. 그러니까 뭐 불안감이겠죠. 이런 것들이 아마 스스로가 작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도 해보냐면 만약에 정경련에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런 기획 기사를 쓰게 하지 않았다면 안 썼겠느냐. 저는 그것도 아니었다고 봐요. 그렇죠. 그 동아일보의 임채청 대표이사 당시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한다는 얘기를 듣고 장충기 전 사장에게 축하 문자를 보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이 임채청 씨의 문자는 사실은 이거하고 세트 문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집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기자들이 청와대를 상대로 취재해온 내용을 장충기에게 이제 정보 보고를 하는 문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장충기와 임채청은 이제 그런 사이죠.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삼성물산 합병을 도와주고, 뭐 이제 찬성한다고 문자를 보내고, 이 자기들 내부에 있는 정보 보고를 삼성에 아무렇지도 않게 전달하는 정도의 사람이 편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그 밑에 있는 기자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저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다 알 것이고. 그러면 편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뜻에 반하는 기사를 뭐 발제라도 하겠습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삼성과 동아일보가 자꾸 공모자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정도면 공모자가 아니라 이 주종관계 아닙니까? 저는 더 심각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문자가 공개돼서 그런 것이지 꼭 동아일보뿐만은 아니라는 거죠. 조중동 전체 그리고 뭐 특히 경제신문들을 뒤져본다면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약간 한국 그 언론하고 재벌 관계는 조금 문제점 많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는 광고 있고 아니면 어떤 스토리 있고 아니면 약간 그 사이에 어떤 에디토리얼 같은 게 있어요. 그거 그냥 기사 형태 그냥 광고인데요. 그런 거 항상 표시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 신문 읽어보면 가끔 이거 진짜 그 기사가 제대로 리서치했던 어떤 스토리인지 아니면 이거 그냥 어떤 회사한테 받았던 광고 텍스트인지 가끔 구별하기는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숄츠한테 독일 얘기 들어보면 독일이 축구는 잘 못하는데 언론은 아주 공정하게 잘 되는 아이고 참. 아픈 기억을 건드리세요. 2대0입니다. 네. 참 약간 로키시네요. 뉴스타파의 취재 내용에 대해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도 역시 동아일보 측에 정식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만 답변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시다면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노코멘트라고 그냥 하실까요? 근데 노코멘트의 의미는 뭘까요? 보통은 노코멘트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제 경험으로 보면 뭐 특별히 할 말이 없거나 참 말하기가 궁색하면 노코멘트라는 말을 많이 하죠. 뭐 기억 안 난다거나 뭐 노코멘트라거나. 알면서 왜 물어 뭐 이런 거겠죠. 세게 말씀하시네요. 네. 네,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장충기 문자 속의 삼성과 언론의 관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참 보기 낯뜨거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요. 그 전에 먼저 삼성 미래전략실? 미전실은 도대체 뭐고 장충기라는 인물은 우리가 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미전실이어서 그런 건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충기 문자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장충기 씨에게 부탁을 하고 그 종류와
내용을 불문하고 장충기 씨가 그걸 어지간한 걸 또 많이 들어주거든요. 인사청탁도 들어주고 뭐 선물도 보내주고 뭣도 해주고 이제 다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게 이 장충기 씨가 할 수 없는 일이 삼성 내에서 별로 없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장충기가 할 수 없는 일이 별로 없도록 조직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문자 좀 내용 좀 네. 읊어드릴까요? 굉장히 곤혹스러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언론인들이 장충기 사장님께 보낸 문자를 보면 정말 그야말로 손발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야, 언론인들 정말 그 평소에 도도한 척하고 날카롭고 분석적이고 정의로운 줄 알았는데 와, 대단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소개할 땐 제 몸을 좀 구겨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2016년 3월 문화일보 김용모 광구국장이 장충기 사장님께 보낸 문자입니다. 문화일보 그동안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물론이고요.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혈맹입니다. 아, 참.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혈맹입니다. 아, 참. 2016년 5월 김대영 매일경제 금융부장이 장충기 사장님께 보낸 문자입니다. 존경하는 사장님, 오늘 우연히 모모 부회장님과 마주쳤는데요. 장 사장님께서 제가 쓴 모모 책에 대해 많이 칭찬하셨다고 전하셨습니다. 따뜻한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 충성입니다. 김대영 RM. 자, 그리고 위정환 전 매일경제 산업부장이 보낸 문자입니다. 사장님, 오늘 가까이서 뵈니 삼성이 왜 강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쪽에서 초대했는데 되레 화분한 선물까지도 챙겨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너무 연기하셔서 이 팩트 같지가 않잖아요. 아니요. 이런 느낌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내용이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읽으면 저희 방송이 거의 한 6시간이 돼야지 될 릴레이 방송으로. 네, 그런 내용이고요. 저도 몇 가지를 지금 메모를 해왔는데 광고와 협찬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자녀의 취업을 청탁하는 이런 낯뜨거운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CBS 전 대전 본부장의 아들 취업 청탁 문자였습니다. 청년 실업자들 많은 상태에서 네, 정말 최고의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존경하옵는 장충기 사장님 그동안 편안하셨는지요. 몇 번을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문자를 드립니다. 제 아이 땡땡땡이 삼성전자 땡땡 부분에 지원을 했는데 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떨어졌는데 이번에 또 떨어지면 하반기에 다시 도전을 하겠다고 합니다만 올 하반기부터는 너무 웃기죠. 너무 연기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연기됩니다. 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정말 밝혀졌을 때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이런 내용의 네. 문자를 이렇게 보내셨고 이게 정말 해도 너무한다. 언론인들이 자존심이 정말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아니 그런 제가 뭐 내용이었습니다. 오버하고 조롱하듯이 한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거의 진짜 임금님께 보내는 수준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이 장충기 문자의 실체 있잖아요. 우리 전체 이 빙산의 일각일 것 같은데 전체 장충기 문자에 대해서 조금 큰 그림을 좀 한상진 기자님께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충기 문자는 이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만 모아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막 477건 정도 됐어요. 그 중에 지금 그 477건의 문자를 보낸 사람들은 숫자는 총 134명이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장충기에게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이었고요. 장충기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은 또한 20여 명 정도 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장충기 씨는 문자를 받고 거의 피드백을 잘 하지 않아요. 와, 이렇게까지 보냈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랐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 중에 언론인이 총 44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44명의 언론인이 주고받은 문자가 260여 건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극진히 보냈는데 대답을 안 해준 건 좀 서운하네요. 예, 제 기억에는 장충기 씨에게 문자를 보내서 피드백을 받은 언론인이 1명인가 2명인가로밖에 제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사실 답변했든지 안 했든지보다 그냥 그 사람 원하는 대로 했든지 해줬든지 안 해줬든지 그거는 사실 더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파악이 된 건 아니고 상당 부분은 청탁한 대로 된 것 같더라. 또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인사청탁을 한 분의 자녀가
입사를 한 사례가 확인이 됐고요. 근데 그렇게 확인이 되는 분들이 몇 분 있고요.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서 이게 다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아니 장충기 사장이 이 문자만 받고 대답을 안 해서 참 차가운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부탁 들어준 거 보니까 착하네요. 네. 모든 판단을 그렇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우리 따뜻한 면이 있으시네. 이번에는 그 문자 속에서 문제가 더 될 수 있는 거는 청탁성도 청탁성이지만 이제 보도 내용을 갖고 그렇죠. 그게 제일 나쁘죠. 조율하거나 무마를 원하는 그런 문자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또 살펴볼까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제일 많이 눈에 띄었던 거는 이거였거든요. 이인용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 팀장이 2014년 12월 18일 날 장충기 전 사장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에 사장님, 방송은 KSM 모두 다루지 않겠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을 보고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도 안 다뤘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다면 주요 3사의 보도 내용, 핵심 보도 내용이 사전에 이 루트를 통해서 유출이 되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도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보면 이건 상당히 중요한 고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제일모직 상장일 그 당일에는 관련 보도가 3사가 이 지상파 3사가 똑같이 저녁 종합 뉴스에서 관련 보도가 없다? 이건 사실 보통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이 정도의 이슈를 가지고 뉴스 가치, 기자 가치가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네. 근데 제가 좀 무식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일모직 상장된 뉴스를 왜 삼성에서는 기피했던 거죠? 제일모직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과거에 에버랜드거든요. 근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에버랜드를 그 인수를 할 때 이분들이 편법적인 전환사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에버랜드를 이제 손에 넣었거든요. 이건희 자녀들이 에버랜드를 인수할 때 들어간 자기들이 쓴 돈이 불과 80억 원 남짓된 돈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상장되면서 상장으로 시세 차익으로 얻은 돈이 거의 6조 가까이 됩니다. 80원 놓고요? 80억을 놓고? 80억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가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그 과정에서 너희들이 얻은 시세 차익 이거를 토해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내용으로 담는 법안까지 발의됐었던 적이 있었을 정도이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에버랜드라는 이름, 제일모직이라는 이름, 이런 얘기만 나와도 이제 경기를 일으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제일모직 상장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나오게 되면 또 후속 보도로 또 이 제일모직의 역사 얘기 나오면 골치 아플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도 이것을 기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스토리 들어보니까 오히려 무슨 갱스터, 무슨 마피아 같은 느낌 좀 있잖아요. 그냥 어디든지 중요한 장소에서는 항상 정보가 미리미리 주는 사람 있는 게 이런 거는 원래 우리 무슨 미국 마피아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스토리잖아요.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태 때 국회 청문회에서 하나정권 대표를 지냈던 주진영 씨가 나와서 대한민국 재벌은 조직폭력배와 똑같다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말하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저희가 알아서 뭔가를 줬다면 일단은 재벌도 재벌이고 기업도 기업이지만 일단 언론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거 말고도 다른 사례들도 있는 거잖아요. 보고가 됐다라는 것이. 2015년에 우리 다들 기억하시는 메르스 확산 사태. 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공식 사과가 있었던 날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었는데 그때 삼성 측에 지상파 3사의 보도 계획에 대한 보고가 들어갔고 심지어는 헤드라인까지 사실은 유출되어 있다는 게 나왔어요. 이 지상파 3사의 보도 계획의 보고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기사 작성 단계 전에 작성된 제목이 머리 숙여 사죄, 참담, 책임 통감 이랬는데 그대로 문자에 보고된 제목과 일치했습니다. 실제가 일치했습니까? 일치했습니다. 정확히 일치. 근데 이거 왜 색출하지 않는 겁니까? 색출이 노력은 했습니까? 저한테 보도국장도 아닌데. KBS 관계자 아닙니까?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문자 보내더라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그러면 아는 사람을 내부에서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 관련 기업에게 이 정보를 줬다는 게, 야, 너네, 우리는 가감없이 바로 보도하니까 잘해.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좀 호의적인 관계라는 방증인데,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이걸 색출하는 노력도 안 했다는 거. KBS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방송을 근데. 하지를 못하고 아니, 하나가 더 있어요. 또 있어요? 다른 이건 좀 KBS 보도 무마 의심케 하는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신원 불상의 인물이 방상호 사장 조선과 방상호 사장이 조선과 TV조선에 기사 쓰지 않도록 얘기해 두겠습니다. 변용식 대표가 자리에 없어서 아무개에게도 기사 취급하지 않도록 부탁하고 왔습니다. 이런 문자도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이건희 회장 성매매 보도 관련돼서 이와 관련된 문자가 또 있었습니다. 예, 뉴스타파에서 실제로 또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던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거기부터 그 스토리 시작했잖아요, 예. 사실. 만약에 뉴스타파 없었으면 우리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이 스토리 아예 모를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그 삼성 측이 특히 민감해하는 게 기업이 잘못한 것에 대한 보도가 나갈 때는 그래도 조금 정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수 일가에 대한 것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뭐 발벗고 나선다. 정말 굉장히 난리가 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거의 되질 않았었고요. 그 이건희 동영상이 아마 지금쯤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1200만 건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단일 기사로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아마 가장 많은, 그러니까 뉴스가, 뉴스폼에서. 예, 뉴스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을 텐데.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연합뉴스의 어떤 상무는 또 장충기 씨에게 또 이런 문자를 또 보냈는데요. 선배님, 천박한 기사는 다루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적 위기 국면 때마다 뉴스타파나 디스패치가 센세이셔널한 기사를 내놓는데 그 배우가 더 의심스럽습니다. 그 배우의 정보가 나중에 입수되면 그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언론이 이제 아예 이제 삼성의 이제 하수인이 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는 이제 이 문자를 확인하고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화가 났었고요. 저는 배우 얘기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예. 배우 없거든요. 배우에는 시민과 국민. 네, 그렇습니다. 밖에 없죠. 뉴스타파와 디스패치는 사실 굉장히 결이 다른 언론사잖아요. 그걸 이렇게 같이 놓는다는 것도 상당히 의도적인 말씀. 그래서 아마 우리 지금 봤던 그 텍스트 메시지는 정말 그냥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통화했던 사람들 아니면 그 이상 직접 만나보고 얘기하는 사람 훨씬 더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을 건가 좀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오늘 뉴스타파의 취재 내용을 통해서 장충기 문자 속에 삼성과 언론의 유착 관계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한상진 기자가 처음에 기대보다 좀 맹활약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떠셨는지요? 네. 하실 말씀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삼성도 좀 건전한 기업이 되고 언론도 이 삼성에 대해서 이제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 뭐 그겁니다. 네. 괜히 결례가 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충기 문자는 어디서 났어요? 취재원 보호 때문에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그건 아니에요. 네, 제가 훔친 건 아닙니다. 어디 쓰레기통에 뭐 이것도 아니고. 쓰레기통 아닙니다. 네. 사람한테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건 익명보도하고는 달라요. 예, 이거 확실한 근거가 있는 자료가 있는 거고 그 정보 출처가 이제 일부러 안 밝히는 거니까요. 이건 나쁜 기자는 아닌 거죠?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뉴스타파의 한상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장충기 문자 속 삼성과 언론 이런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김민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서 연합뉴스 이야기 좀 했었는데요. 네. 황영기 당시 금융투자협회장이 장충기 전 사장에게 보낸 문자 내용에 또 연합뉴스의 사람이 인사가 언급이 됐습니다. 밖에서 삼성을 돕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 연합뉴스 아무개 편집국장도 있습니다. 기사 방향 잡느라고 자주 통화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열심히 내요. 나중에 아는 척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웃으세요, 쇼츠 기자? 아니 그냥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네, 여기서 이 황영기 협회장이 감사한 그 인사는 연합뉴스 이창섭
당시 편집국장 직무대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창섭 편집국장 대행이 본인이 직접 보낸 장충기 씨에게 보낸 문자도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당시 편집국장 대행은 합병 결정이 내려진 바로 다음 날 장충기 전 사장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국민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통화 한번 하고 싶다. 읍소하거나 주소가 변경된 걸 굳이 알려주면서 기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장충기 전 사장의 생각을 그 평소에 듣고 싶다면서 식사 자리를 구걸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주장 없이 본인 주소가 변경된 걸 딱 알려줍니다. 네. 뭔가 뭐 선물을 보내라는 거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맨 처음에 2015년을 사장님으로 부르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스스로 국민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최소한 통화 한 번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문자 메시지를 하는 사이냐 통화하는 사이냐에 대한 레벨도 보이고요. 같은 부산 출신이시고 한국의 전형적인 지연이죠. 제가 어떤 분을 돕고 있나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나서 2016년에 보면 선배님으로 바뀝니다. 사장님의 선배님으로 바뀌어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인터랙션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평소에 들어놓아야 기사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게 자기가 어떤 역할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 명확한 시그널로 지금 보여주잖아요. 연차를 두고 나타나는. 그러니까 지침을 명확히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가는지 보여주죠. 형님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한 거네요. 연합뉴스의 전 편집국장의 문자 내용이었는데요. 네. 불공정 보도 책임자로 연합뉴스 측에서 이번에 권고사직을 내렸고 본인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김민아 기자가 자세히 좀 취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불공정 보도 책임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짚어보죠. 일단은 그 명문화된 징계 사유는 공정보도 훼손, 그리고 회사 명예 실추, 그다음에 법인카드 부정 사용이었습니다. 회사 명예 실추는 이 장충기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면서 그게 이제 세상에 드러나면서 이제 연합뉴스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이게 이제 근거가 된 것 같고요. 삼성에 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된 부분은 없습니까? 네. 그 사내 공고문에는 징계 의결권에 대한 사내 공고문에는 구체적인 사례로 이제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연합뉴스가 이제 그동안 이제 사장이 새 경연진으로 바뀌면서 진행해 온 게 이제 불공정 보도 진상 조사였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이창섭 전 편집국장 직무대행이 삼성과 관련해서 어떤 일련의 어떤 그 불공정 보도를 그 어느 정도 해온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례들을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그 예를 들면 일성신약 유석근 대표이사라고 이분은 이제 삼성물산의 2.11%의 지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윤 대표에 대한 이제 그 인터뷰 기사를 그 연합뉴스가 썼는데요. 네. 인터뷰를 해온 기사의 수위가 대폭 낮춰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은 그 인터뷰 기사를 쓴 그 기자에게 삼성물산 합병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리고 또 그 삼성 그 오너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많은 것들을 잃게 했다. 이런 부분에 그 인터뷰 발언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기사에 원래는 초안에는 보고가 됐었는데 반영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는 데스킹 과정에서 사라졌다라고 이제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때 보면은 이창섭 당시 편집국장 직무대행이 근무하던 시절에 연합뉴스의 삼성 관련 뉴스들이 상당히 우호적인 내용들이 많았다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2015년 7월 12일에도 오정근 교수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해야라는 제목, 그리고 2015년 7월 13일에 전문가들 삼성물산 소액주주 기회를 발로 찰 이유 없다라는 제목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기사를 내놨습니다. 사례가 또 있는데요. 2016년 9월에 삼성 갤럭시 노트 7이 대규모 리콜 사태를 좀 겪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연합뉴스 현장 기자들이 그 리콜 사태에 대한 후속 보도를 계속 취재를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대리점에서 이제 그 갤럭시 노트 7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출하가 중단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사용 중지 권고가 내려진다라는 이제 그 정보를 입수를 해서 그걸 이제 단독 기사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단독 합니다. 기사로요? 예. 근데 그때 당시 이창섭 직무대행을 비롯한
이 전임 경영진이 그 기사를 쓰지 않도록 했다라고 봅니다. 연합뉴스는 MB정부 때 국가기관 통신사로 지정이 돼서 매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국민 돈으로 연합뉴스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가기관 통신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권한을 가지고 허튼 데 쓰고 있다,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문제도 있어요. 그 연합뉴스는 어느 정도 한국 대표하는 그 뉴스 에이전시잖아요. 많은 외국 기자들도 제일 먼저는 뉴스 확인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는 한국 관련된 뉴스 그 연합 뉴스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제대로 뉴스 만약에 어떤 오보 있으면 아니면 어떤 중요한 무슨 빠지면 외국 외신 기자들도 이거는 뉴스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잘못된 뉴스가 그냥 전 세계로 나가는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연합 뉴스는 특별히 잘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부에서 300억이나 받으면 물론 그것도 좋지 않겠습니다만 정부 눈치 보는 거는 뭐 일견 이해할 수 있다 치더라도 왜 삼성의 눈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더 특이하지.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연합뉴스 기자라는 그 직책을 활용해서 진짜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지적이셨는데 실제로 뭐 예를 들면 KBS라든가 아니면 연합뉴스 같은 데는 기업에 대해서 낮은 위치가 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광고를 따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런 식의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건 말씀처럼 이 공적인 위치가 자신의 사적인 어떤 이익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김이나 기자, 그 이창섭 전 현직국장 대행이 권고사직을 받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해서 접수가 됐고 본인이 뭐 본인의 항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작진이 수차례 이제 연락을 시도를 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신 노조를 통해서 권고사직이 이제 단행이 될 때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소명한 부분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본인이 장충기에게 문자를 보낸 적은 맞다. 또한 본인이 워낙 산업 분야를 두루 거치다 보니 산업 분야 주제를 좀 두루 거치다 보니 삼성에 관심이 많은 점도 있었다. 그래서 삼성의 입장을 기사 후반에 좀 달아주거나 도움이 될 만한 점들을 고려한 것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본인 개인의 영달을 위해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전임 경영진에서 시켜서 한 부분도 다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또 이분이 또 어디로 가실지도 나중에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그 삼성 그 장충기 문자에 드러났던 언론인들이 현재는 어떻게 지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취재도 좀 됐을까요? 네, 그 저희 저널리즘 토크쇼 제2제작진이 직접 장충기 문자에 등장하는 언론인들의 현재 근황을 좀 추적을 해봤는데요. 그들 가운데 실명이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된 분들과 한 38명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70%에 가까운 언론인들이 여전히 언론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직자 명단들도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언론사 현직 근무가 26명, 해임 1명, 퇴사 퇴임 5명, 확인 불가 1명, 이직 5명으로 저희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취재 결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삼성 장충기 문자가 처음에 공개됐을 때, 보도됐을 때 진짜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당연히 이런 망신스러운 그 우리나라의 현실, 언론 현실이 이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보도가 엄청 될 줄 알았어요. 이쯤 되면 보도가 안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난해 8월 7일 시사인에서 그 단독 보도를 한 이후에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인 8월 8일부터 10일까지 6개 종합일간지에서 단 한 건의 보도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1일에 한겨레가 단 한 건을 보도를 합니다. 이것도 6면 하단에 작게 관련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그나마 이 보도 자체도 굉장히 그 정치권의 반응을 전달하는 수준이지 이 사안을 제대로 전하는 보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분들이 왜곡하고 은폐하고 있다 이런 사안들을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현직에 있다면 저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단히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 장충기 문자가 저한테는 드루킹 사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보도량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네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거겠죠.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침묵하는 이유를 짚어본다면요. 아니, 문제는 아마 언론 서로서로 좀 보호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 중간중간에 이제 초반에 광고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이런 광고 때문에 언론들이 이렇게 또 숨을 죽이나, 조용히 침묵하나,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사실은 삼성이 쓰고 있는 굉장히 많은 광고 홍보비에 무시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거를 무시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라고 하는 건 결국은 생존의 위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스스로도 되게 하기 싫어도 한 사람도 있었을 테고요. 사실은 비굴하다고 느껴도 한 경우도 있었을 테고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삼성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보도를 낸 경우에 광고 탄압을 받는 일도 있었거든요.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 고백 관련해서 한겨레와 경향이 관련 보도를 꽤 많이 냈었어요. 그런데 이때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광고가 매일경제가 41건, 한국경제가 38건, 조선일보가 37건, 동아일보가 37건, 중앙일보가 28건의 광고를 수주했는데 이때 경향신문은 10건을 수주를 했었다라고 하고요. 한겨레는 단 한 건의 삼성자동차 광고를 수주를 했다는 거예요. 같은 기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저는 경영진이라면 걱정되고 기자들도 걱정할 것 같아요.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광고라는 거는 어떤 기업의 상품이나 또는 이미지를 많은 사람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도 그런 언론사가 필요한 건데 보면은 언론사에서 광고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거는 그 언론사의 가치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예. 근데 그런 기업, 보통의 그런 기업일 경우에는 다 없어지기 마련인데 언론사만큼은 왜 없어지면 안 되냐?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제대로 된 보도 어디든 간에 좋은 보도를 내놓는 곳에 대해서 그 보도에 대해서 정말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보도를 많이 소비해줘야지 되고요. 그것이 이제 또 언론사만 비판하기 어렵다 이거죠. 네,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제에서는 장충기 문자 속의 삼성과 언론, 그 어두운 민낯을 좀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내용 어떻게 전해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다음 주에도 일요일 밤 10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